윤석열 대통령이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담을 가졌죠. 2017년 9월 유엔 총회 때 문재인과 트럼프 전 대통령, 아베 신조 전 총리가 회담을 가진 지 4년 9개월 만의 일이었습니다. 새 정상은 북한의 잇단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방침을 밝히고 북의 핵무기 자금원을 차단하는 방안도 논의했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평화시와 반일몰이로 퇴조됐던 한미일 삼각공조가 5년 만에 다시 가동하기 시작한 것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김대중 오부치 선언에 대한 언급과 지소미아 부활을 언급하는 등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이미 드러낸 바 있습니다. 한미일 삼각공조가 제대로 가동하기 위해선 우선적으로 한일 관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인데 이와 관련한 난관을 상세히 분석해 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문제는 임기 중 마지막 3.1절 기념사에서 한일 양국의 협력은 미래 세대를 위한 현 세대의 책무라며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측의 반응은 시큰둥했지요. 어차피 문재인 정권과의 관계 개선은 물 건너갔다는 분위기가 팽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문재인 정권 시절 여러분 알다시피 한일 관계는 사상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위안부 합의 번복을 시작으로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이에 따른 일본의 수출 규제 보복, 한국 내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이어지면서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됐지요. 정권과 여권 핵심 인사들은 죽창가와 토착 왜구론으로 기름을 부었고 반일 감정을 정치에 철저히 이용해왔습니다. 하지만 한일 관계를 이대로 방치해서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위기감도 동시에 고조됐었죠. 그리고 한국에선 20대 대통령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선출이 됐고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한껏 고조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계승해 한일 관계를 개선할 것이라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와 관련해서도 복원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임기 초반 나토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일 정상회담이 개최된 것입니다. 물론 한일 정상회담은 무산됐지만 한미일 3국 정상이 4년 9개월 만에 한 테이블에 앉았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현재 급변하고 있는 국제 정세를 보면 한미 양국 간의 협력 또는 미일 양국 간의 협력만으로는 중국의 패권 시도와 북한의 위협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는 형국입니다. 때문에 반드시 한미일 삼각공조가 필요한데 먼저 선행돼야 할 게 바로 한일 관계 개선입니다. 제가 국민들이 알게 모르게 한일 관계는 표면적으로는 서로 으르렁대했지만 그 속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서로 협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왔습니다. 여기엔 항상 미국이 깊숙이 연관되어 왔었는데요. 이승만 전 대통령은 1949년 5월 17일 담화에서 유럽의 대서양 조약, 즉 나토와 같은 형태의 집단 안보 기구가 태평양 조약의 형태로 아시아 지역에도 결성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국제 정세를 읽고 먼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력이 정말 대단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이를 통해 공산주의 국가들을 견제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다만 반일 의식이 강했던 이승만 대통령은 기구에서 일본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결국 이 구상은 결실을 보지 못했습니다. 새처럼 이승만 정부 때 구현되지 못한 집단 안보 기구 구상은 박정희 정부 출범 후 이동원 외무장관 등에 의해 다시 살아났는데요. 박정희 대통령과 이동원 장관은 이승만 대통령이 배제시킨 일본을 구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다시피 박정희 대통령은 반공 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근대화와 자주국방을 달성하겠다며 한일 국교 정상화를 추진했고 한일 양국은 1965년 기본조약을 통해 국교를 정상화했지요. 나아가 박정희 대통령은 1968년 11월 26일 외무부가 작성한 한국과 자유아시아의 안전보장 대책 시안 보고서에 대한 논평을 통해
지역적 집단 안보 기구의 목적은 중국 공산당과 북한 등 공산주의 세력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져야 한다며 그 구성국으로서는 반드시 한국과 더불어 일본과 자유중국, 지금의 대만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박정희 대통령은 1969년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한국의 안전이라는 것은 일본의 안전과 직결된다. 이것은 나아가서는 아시아 전체의 안전과 직결된다는 것을 일본의 지도자들이나 국민들이 빨리 인식을 해야만 한다며 일본의 동참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일본 정부가 거절을 했는데요. 당시 사토 수상과 아이치 외상은 박정희 대통령의 제안을, 즉 아시아 태평양 조약기구 참가 요청을 거절한다고 공식 밝혔습니다. 당시 이들은 일본은 미국과의 양자 동맹으로 충분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일본의 불참으로 박정희 정부의 아시아 태평양 조약기구 결성 구상은 사실상 무산이 됐죠. 이처럼 기구 결성 구상은 불발됐지만 한일 양국 간 안보 협력은 명맥을 지속적으로 이어왔습니다. 1967년 군 인사 교류를 시작으로 부대 교류가 정례화됐고요. 1999년 이후에는 평화적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한일 수색 및 구조 훈련이 경연제로 실시됐습니다. 또 1994년 이후 국방장관 정례회담과 국방정책 실무회의 등이 열리고 있지요. 이 밖에 양국은 2009년에는 대량살상 무기 확산 방지 구상 공동훈련에 참가했고, 특히 2010년과 2012년에는 한국군 주도 훈련에 일본 해상전력이 참가하기도 했습니다. 또 결정적으로 2016년 11월에는 한일 간의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가 체결돼 한미일 안보협력의 토대를 마련하는 분위기가 조성됐습니다. 제가 이번 영상에서 강조하고 싶은 게 바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인데요. 이 지소미아는 한미일 삼각공조의 기본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지소미아는 한일 양국의 정보 능력을 상호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 측면이 있죠. 예를 들면요. 북한이 동해로 미사일을 발사하면 한국 레이더의 경우 미사일 상승 국면을 포착하지만 낙하 지점은 감시가 제한됩니다. 반면 일본은 북한 미사일의 낙하 지점을 탐지할 수는 있지만 최초 상승 국면에 대한 정보 수집 능력은 떨어집니다. 따라서 한국과 일본이 탐지할 수 있는 상승 국면과 낙하 지점의 정보를 상호 교환한다면 정확도를 더욱 높일 수 있겠죠. 자, 바로 이런 부분이 한일 양국이 가진 정보를 서로 교환하면서 안보의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요. 지소미아는 한반도 유사시 미군 증원병력 전개를 군사적으로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북한의 공격이 임박했을 때 지소미아가 미군의 신속한 한반도 전개를 보장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움을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요.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이 상호 결합되면 육해 공군과 해병대가 모두 편성된 그야말로 하나의 완전체가 됩니다. 이 완성체가 왜 중요하냐면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한 가지는 미 본토 증원 병력이 한반도로 전개될 때 일본을 경유해야 한다는 점 한 가지 하고요. 유사시 한미연합작전은 미일 동맹과 자위대의 후방 지원 없이는 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즉 한반도 유사시 일본이 후방기지 역할을 해주면 한미연합군이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일본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일본의 입장도 매우 절박하고 절실합니다. 북한이 핵무력을 완성하고 배치한다면 일본도 당연히 사정권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때문에 일본은 북한 비핵화 논의에 IRPM, 즉 중거리 탄도미사일 폐기를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죠. 저처럼 일본은 자국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한국과 안보 협력을 강화할 뜻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입장은 무엇일까요? 미국도 당연히 지소미아의 복원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지소미아를 폐기하려 할 때 미국이 공개적으로 지소미아를 흔들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고 나서기도 했죠. 현재 미국은 한국, 일본, 호주, 캐나다, 동남아 국가 등이 참여하는 다국적 안보 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국이 발끈하고 있는데, 어쨌든 미국은 동북아에서 중국의 공세를 견제하기 위해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을 10분 활용하려 합니다.
제 같은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한미일 삼각협력 강화는 중국 견제와 전통적 동맹관계 복원 또는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묘안이기도 합니다. 저처럼 한미일 3국이 안보협력 필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현 상황을 뛰어넘어 동맹 수준으로 격상될 것이다 라는 예측은 쉽게 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왜냐? 한미일 삼각동맹의 선결 조건은 한일 관계 회복에 있는데 이게 생각처럼 쉽지 않기 때문이죠. 일본의 과거사 인식과 독도 영유권 분쟁 등 역사적 정치적 문제들이 아직까지 청산되지 않았고 이것이 갈등 요인으로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또 한국에는 반일 감정이 아직도 식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반일 감정을 정치에 이용하려는 세력도 여전히 활개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국내 여론을 호의적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고요. 다음으론 중국의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안책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소미아 더 나아가 한미일 삼각공조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 방송을 보고도 지소미아는 폐기돼야 마땅하다. 한일 관계 개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모두 토착 왜구다. 한미일 삼각공조는 대국인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는 자해 행위와 같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라고 밖에 볼 수 없겠죠.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